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블로그 Q&A에 대한 답변 영상입니다. 너무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저의 생각들을 조금 더 자세히 영상을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비교하는 마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개강을 하고 2, 3주 정도 지났는데 동기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같이 강의도 듣고 또 밥도 먹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저 친구는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다른 친구들은 즐겁게 다니는데 왜 나만 힘들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텐데요. 저도 참 개강한 이후에는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합격하신 모든 선배님들도 항상 그 비교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그것과 싸우느라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임용고시라는 시험이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시험인 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공부의 축이 스터디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비교하고 싶지 않아도 또 내가 의도적으로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또한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항상 비교를 하게 되는 생각이 들었지만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내 갈 길을 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일 뿐입니다. 우선 저는 대면 강의를 왔다 갔다 할 때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저 시선을 차단했습니다. 저는 항상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모자를 쓴 이유가 저를 가리려고 한 게 아니라 제 시야를 가리려고 한 거였어요. 제가 왔다 갔다 할 때 다른 행복한 1, 2, 3학년들의 모습을 보면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모자를 쓰고 정말 그 종이 프린트물을 보면서 걸어 다녔고 정말 나만의 그 공부 세계의 흐름을 끊지 않으려고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외우면서 강의실에 도착하면 그때 가장 공부가 잘 될 것 같은 자리를 잡아서 거기에 앉아서 바로 에어팟을 끼고 모자를 쓰고 이렇게 책상 쪽 아래를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보면 주변이 아예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딱 나만의 세계에 집중해서 공부를 시작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수업 시간이 거의 촉박하게 되었을 때 주변 동기들이 하나 둘씩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친구들이 도착한 다음에 서로 3, 4, 5 모여서 인고 얘기를 할 거잖아요. 왜냐면 강의 시작하기 전까지 약간의 그런 딜레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 딜레이 쉬는 시간 동안 인고생들이 인고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게 저한테는 좀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가 있었어요. 저 친구들은 지금 성취 기준을 외우고 있는데 나는 아직 못 외웠다 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저 스터디는 저기까지 했구나 나는 여기까지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싫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아예 그 대화에 끼지 않고 그냥 한쪽에서 에어팟을 끼고 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워낙 하루에 해야 될 공부가 정해져 있고 그 공부를 하려면 정말 조금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계획표에 해야 될 공부가 많잖아요. 그 짜투리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기가 빨릴 것 같으면 차라리 내 공부를 하자 이런 마인드로 모자를 눌러쓰고 에어팟을 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을 주실 때도 저는 주변 친구들과 인고 얘기를 하지 않고 바로 밖에 나가서 아예 야외로 나가서 햇볕을 쐬면서 암기를 했습니다. 거창한 암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블로그에 올려놨던 스터디 오답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벼운 프린트물 한 장 들고 나가서 중얼중얼 외우면서 공부를 하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그 짧은 5분이라도 내가 뭔가 내 공부를 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제 하루 공부의 흐름을 끊기지 않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시간에 다른 친구들과 잠깐 수다를 떨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근데 저는 그 주변 쉬는 시간에 모두 인고생이니까 다 인고 얘기를 할 테고 뭔가 다들 힘드니까 걱정을 이야기하고 그런 분위기 자체가 저한테는 좀 우울해지고 비교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아예 그냥 밖에 나가서
스스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공부 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 강의를 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학교에 가야 되지만 그 외에 개인 공부를 할 때 학교 도서관에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다른 도서관이나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을 등록하는 게 좋을지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쭉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다가 여름방학 때 잠깐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제가 원래 통학생이었기 때문에 늘 통학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사실 그때는 이제 거리가 기숙사 입사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통학을 한 거였고 마음속에는 기숙사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인고생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뜨겁게 공부하는 그 도서관에서 나도 공부하고 싶다라는 로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숙사 대기를 걸어놨었는데 여름방학 때 그 대기가 풀려서 제가 입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정말 상상했던 것과 그 로망과는 달리 입사한 지 일주일 만에 뛰쳐나가게 됩니다. 저한테는 인고생들이랑 함께 공부하는 그 공부 환경이 정말 힘들었고 또 적응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다른 인고생들에게 내가 혹시 피해가 될까봐 내 행동이 저 예민한 다른 친구들한테 조금이라도 거슬릴까봐 그런 것들을 신경 쓰는 것도 있었고 또 그리고 기숙사에 적응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작은 생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학교 도서관에서의 어떤 작은 규칙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익히는 게 에너지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일주일 만에 공부 장소를 다시 원래 하던 스터디 카페로 바꿨습니다. 그 스터디 카페에는 인고생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공부를 하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고 또 않을 것이고 또 저 또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인고생들의 그런 공부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내 중심적으로 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공부하고 있는 환경이 너무 인고생이 많은 환경이라서 집중이 잘 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시면 다른 장소로 한번 공부 환경을 바꿔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변 인고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스터디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다른 인고생들과 함께 밥 먹는 시간이나 아니면 공강 시간에 시간을 같이 보낸다고 했을 때 짧은 대화일지라도 서로의 에너지를 깎아먹는 시간이 되는 것 같다면 과감히 스스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인고생 때 진짜 혼잣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냥 거의 하루 종일 혼잣말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사람이 없기도 했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인고생밖에 없으니까 근데 인고생과 수다를 많이 떨면 그게 아무래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서로에게 그냥 저는 제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나 자신 그리고 미래의 나 자신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냥 하면 좀 심심하니까 카메라를 켜고 유튜브를 찍는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아니면 미래 합격하에 있을 내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녹음기를 켜고 이야기를 한 적이 정말 많아서 그 파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합격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정말 너무나도 큰 추억이고 또 진짜 생생하게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냥 정말 울면서 찍은 영상도 너무 많아요. 혼밥할 때도 그냥 혼자 먹으면 심심하니까 카메라 켜놓고 유튜브 먹방 찍듯이 카메라 속에 구독자님들과 가상의 구독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영상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순기능은 내 안에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고 또 내 안에 있는 걱정들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인지 또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계속 그냥 중얼중얼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거나 그런 즐거운 나만의 힐링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가끔씩은 내 안에 있는 나랑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또 그런 마음들에 대한 해결책을 얻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서실을 왔다 갔다 할 때는 항상 이제 하늘을 보고 다녔어요. 캠퍼스 안에서는 거의 종이만 보고 다녔지만 집 근처에서는 이제
인고생들이 주변에 없으니까 높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중얼중얼 하면서요. 다른 사람이 혹시 봤으면 조금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중얼중얼 이야기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메타인지를 활성화하는 데도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는 구조와 매핑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구체적인 답을 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고 공부를 할 때 버려야 할 태도 중에 하나가 완벽주의입니다. 저는 원래부터 완벽주의자가 완전 아니에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어떻게든 큰 맥락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헤쳐나가는 스타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큰 그림을 계속 그려가면서 조금씩 완성해 나가면 된다. 이런 스타일인데 주변 교대생 분들 중에서 정말 완벽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인고생 때보다는 정말 평소 학교 생활에서 많이 느꼈던 건데 과제 하나를 할 때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정갈하게 완벽하게 해내시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참 존경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인공공부를 할 때는 그렇게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면은 공부를 시간 안에 끝낼 수가 없기도 하고 또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워낙 체계가 정해져 있는 게 없고 내가 만들어가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되게 정갈하게 정리된 것처럼 이야기를 드리는 정보일지라도 당시 제가 인고생 때는 정말 그냥 마구잡이로 잡히는 대로 공부를 했던 게 많아요. 선배들이 항상 후기를 들려줄 때는 뭔가 굉장히 체계적인 것 같고 이렇게 딱딱딱딱 해서 짠!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건 그냥 인고가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께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도 다 한 과목 시작할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웅성웅성 하고 매번 공부하는 방법도 바뀌고 이게 맞나? 아닌 것 같으면은 또 바꾸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좋았던 거나 가장 효율적이었던 방법을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우왕좌왕한 느낌이 든다. 또는 뭔가 확실히 하나를 읽어가는 게 아니라 과목마다 또는 어떤 단원마다 공부 방법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원래 그런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요약하면 매핑을 하려고 하는데 구조화를 하려고 하는데 과목별로도 다 다르고 또 한 과목 내에서도 기본 이론, 강론 등등등이 나뉘어지는데 또 그 안에서 겹치는 내용도 있고 해서 매핑을 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매핑을 해나가야 할지 명료하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앞에 밑밥을 깔아놓은 게 있는데 제가 강연에서 매핑과 구조화를 엄청 강조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각 과목에 대해 완벽한 맵을 만들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매핑을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모든 과목에 대해서 한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한 맵이 완성됐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했던 맵이라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 그 과목의 내용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정말 마인드맵을 꼭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뭐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었는데 뭐 과학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그 과학에 3학년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4학년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내용들이 기억이 나고 그 내용 안에서는 어떤 디테일들이 중요한 핵심 개념이었는지 생각이 나고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됐다라는 걸 저는 머릿속에 매핑이 됐다, 구조화가 됐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마인드맵처럼 만들었던 거는 거의 영어랑 국어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꼭 마인드맵은 아니더라도 그냥 서점에 있는 아무 책의 목차처럼 그냥 목차가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하는 매핑의 의미가 꼭 마인드맵은 아니다 라는 점을 일단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매핑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틀이나 정해진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한 과목이 시작하고 그 과목을 그냥 인강 따라 공부하다가 한 두 번째, 세 번째 텀 될 쯤에는 그 과목의 구성의 특징에 맞게 정말 나만의 방식으로 그 책의 목차를 써내려간다는 방식으로 머릿속에 정리를 했던 것 뿐입니다. 그때그때 정말 그 과목의 특성에 맞게 끌리는 방식으로 이것저것 시도해 가면서 조금씩 정착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과목 내에서도 뭔가 그 과목을 정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하나의 맵이 완성되지도 않았어요. 예를 들면 질문 주신 게 과학인데 과학은 개념 파트가 있고 탐구 파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겹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나의 맵으로 만들려고 너무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개념은 개념대로 따로 공부하시고 탐구는 탐구대로 따로 공부를 한 다음에 그냥 그러면 각각 겹치는 내용이 있으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겹쳐서 연결이 되겠죠. 그럼 그냥 그 연결고리만 잘 이해를 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걸 하나의 맵으로 이렇게 완성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예린쌤이 강의를 하실 때도 개념을 나가고 탐구를 따로 나가잖아요. 굳이 그거를 하나로 묶지 않으시는 이유가 그렇게 따로따로 기억을 해도 충분히 연결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굳이 하나로 묶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강의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저는 한 과목 내에서도 그 과목에 대해서 깔끔한 하나의 맵을 만들지 않았고요. 과학의 경우에는 개념은 개념 따로, 탐구는 탐구 따로 머릿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개념과 탐구의 내용들을 착착착 어떻게 연결시키지? 어떻게 이걸 정리하지라고 의도적으로 고민한 적도 없고요. 물론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긴 합니다. 어차피 같은 내용이고 핵심은 같으니까 자연스럽게 연계돼서 만약에 이거는 꼭 연결해 놓고 싶다. 그러면은 개념 파트에 있는 그 핵심 개념을 탐구 파트 쪽으로 살짝 옮겨 적는 정도? 그 정도에 그쳤습니다. 문제를 풀 때에도 실제로 기출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한 과목에 대해서 완벽한 하나의 맵이 완성돼야지만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문제를 보고 내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이랑 관련이 있구나 하고 그 내용을 떠올릴 수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공부한 내용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고 기억이 되고 장기 기억화가 되어 있다면 괜찮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 과목에 대해서 동일한 틀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목별로 공부했던 루틴, 인강을 듣고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는지의 그 순서나 아니면 머릿속에 어떤 방식으로 구조화를 했는지가 다 다릅니다. 질문해 주셨던 과학의 경우에는 매핑한 것을 마인드맵 암기보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데 더 큰 힘을 쏟았습니다. 지도서 파트를 볼 때에는 지도서 차시의 흐름과 또 각 실험의 과정과 또 그 실험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핵심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것을 이해하는데 더 초점을 두었고요. 그리고 개념서는 개념서의 그 소제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핵심적인 개념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흐름을 잘 머릿속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느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단원이 딱 있다. 그럼 그 단원의 개념서의 소제목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가 머릿속에 착착 떠오를 수 있도록 전체적인 그 개념서의 내용들이 머릿속에 잘 그려지는 거죠. 개념서는 좀 구조화가 잘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 페이지 전체 그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자리에 어떤 내용이 대충 있었는지가 그려질 정도로 이렇게 큰 그림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당장 될 필요는 당연히 없고 지금은 개념서 파트는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시고 나중에 많이 반복하게 되면 그 이해했던 내용들이 어떤 자리에 위치해 있었는지까지 저절로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의 거의 두세 번째 텀일 텐데 나중에 이걸 10번 이상 반복해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외워질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요. 스터디에 대한 질문인데요. 스터디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2텀과 3텀 복습 스터디에 대한 질문을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우선 지금 상황에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1텀 스터디 주 3회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거기에 2텀, 3텀까지 하려고 하니까 정말 번아웃이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내 페이스를 내가 잘 조절해가지고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고요. 지금 너무 세게 달리다가 번아웃 오는 게 가장 좋지 않은 결과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 초반이고 장기전이기 때문에 지금 달리는 것보다도 지금 달려서 힘 빠질 것 같으면 차라리 좀 에너지를 비축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을 정확하게 소화하고 장기 기억화 해내는 게 좋습니다. 제가 늘 강조했던 게 오늘의 공부를 위한, 오늘의 스터디를 위한 스터디가 아니라 11월에 시험을 위한 스터디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2텀, 3텀이 너무 빡세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오늘 스터디에서 대답하기 위한 단기 기억화를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면 좋겠느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지금 스터디 오답을 안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건 좀 반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텀 스터디를 할 때 꼭 스터디 오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2텀, 3텀 때 내가 모르는 부분부터 채워서 공부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스터디 오답을 했던 방식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터디를 하면서 내가 대답을 하지 못하는 부분, 틀린 부분은 그때그때 메모를 하고 스터디가 끝나자마자 따로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를 하세요. 저는 블로그에다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사고구술 형식으로 간단히 메모를 했습니다. 이 오답 내용은 지금도 제 블로그에 오시면 생생하게 남아있으니까 한번 들어와서 얼마나 간단히 했는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로그에 정리를 하는 동시에 제 기본 이론과 강론 책에다가도 표시를 했습니다. 제가 틀렸던 부분에는 스티커를 붙여놓아서 다음 텀에 그 스티커 붙어있는 부분은 먼저 보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스터디 오답을 할 때 오랜 시간이 걸리면 안 됩니다. 예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스터디가 끝나자마자 바로 빠르면 10분, 정말 길어야 1시간 내로 끝낼 수 있는 정말 그런 간결하고 아무런 형식이 갖춰져 있지 않은 방식도 좋으니까 스터디 오답을 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